광고 클릭당 수익이 0.2달러, 0.1달러도 안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 내가 관심 있는,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서 진짜 블로그로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영상 내용을 보고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내용이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업 대비 부업 직장인에게 유리한 블로그 운영 방식의 차이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원리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같이 가져가려면 단순히 광고 클릭률 높이고 광고 단가 높이는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애드센스 광고와 내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애드센스와 내 사이트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고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웹사이트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드센스로 수익 내는 걸 전업으로 하는 블로거가 주로 선택하는 방식과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접근하는 직장인에게 보다 유리한 블로그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업으로 블로그를 하게 되면 글의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분들은 단순히 글을 많이 쓰거나 고단가 키워드, 이슈 블로그로 수익을 잘 낸다기보다 광고에 적합한 타겟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부업, 취미로 하는 경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영역도 있는데요. 자세히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유료 광고를 잘 활용하는데요. 단지 글을 많이 써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광고에 맞는 타겟에게 적합한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그 글을 유료 광고를 통해 상위 노출을 시켜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확실히 마케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구성하는 걸 보니까 단순히 전면 광고로 기술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광고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어떻게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하고 실제로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전환이 일어나도록 구조를 잘 짜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공부 없이 단지 내 글을 상위 노출시켜서 유입을 얻는 방식으로 유료 광고를 사용하면 오히려 내 광고비만 나가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구글에 궁금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스폰서가 붙어있는 글을 여러 개 들어가서 보시면 타겟 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의 글과 광고가 잘 어울리게 구성된 글이 있고 오히려 적자가 날 것 같은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유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공유는 짜임새 있게 쓴 글 몇 개를 여러 플랫폼에 내 글의 링크를 직접 홍보해서 유입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카페, 커뮤니티 등 경로는 다양한데요. 트래픽이 많은 곳에 가입하자마자 내 글에 링크를 남기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도 강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플랫폼에 가서 내 사이트 홍보를 지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 커뮤니티 트래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면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애드센스 광고에 맞게 소수의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수익을 내는 운영 방식입니다. 반면에 포스팅을 많이 하면서 내 사이트, 플랫폼을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검색 유입으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내 블로그의 제목과 몇 줄의 관련 내용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류 시간이 높고 블로그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이상적인 유입 수단입니다. 하지만 내 사이트가 구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 블로그를 접하시는 분들께는 인기가 없는 방식입니다. 전업 블로거들은 보통 글을 많이 쓰면서 내 사이트를 키우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글을 한 개 쓰는데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수익 면에서만 보면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을 포함하면 평일은 적어도 9시간, 하루에 40% 이상을 본업에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본업이나 내가 평소에 꾸준히 하는 취미,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로 쌓이는 경험을 활용해서 쓰는 글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면서 양질의 글을 쓰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점을 담는 글을 쓰는 건 오히려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들이 잘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글을 꾸준히 쓰면서 쌓아가는 방식은 단순히 수익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글쓰기로 밑바탕을 쌓아야 이후에 내 분야로 전자책을 쓰거나 유튜브로 내 영역을 넓혀갈 때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한다는 게 뭐 엄청 특별한 게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외부 유입 중에 콘텐츠 제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시간에 편법으로 가능한 건 아니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내가 특정 주제로 글을 쌓아서 어느 정도 사이트가 성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검색 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제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낯설 수 있는데요. 아마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뉴스픽을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뉴스 사이트에서 최신 이슈 글감을 얻으려고 비슷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쿠팡 파트너스와 비슷하게 뉴스픽 안에 있는 글의 링크를 공유해서 유입되는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남이 쓴 글을 내가 홍보해주면서 일부 수익을 공유받는데요. 여기서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뉴스픽 같은 플랫폼이 많이 가져가고 두 번째로 많이 가져가는 포식자는 이렇게 남이 만든 콘텐츠를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콘텐츠 생산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콘텐츠 생산자? 내 얘기는 아니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아시스 피드, 줌어브, 캐시피드, 헤드라인, 뉴스픽처럼 AI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는 뉴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휴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픽 정도만 들어보고 나머지 사이트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대형 뉴스 사이트 말고도 글을 쓰는 콘텐츠 생산자와 제휴를 맺고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트 규모가 작고 신생업체일수록 인지도 있는 콘텐츠 생산자들은 오히려 제휴에 잘 참여하지 않는데요. 이미 내 콘텐츠를 퍼뜨려주는 공급사를 충분히 제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글의 수가 적은 블로그도 계약을 맺는데요. 물론 글의 수 자체는 적더라도 사람들이 볼만한 구성의 글을 쓰는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창작자들의 글이 더 널리 퍼지고 이득을 봐야 업체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와서 내 글 봐주세요 하고 직접 링크를 홍보하고 다니는 직접 공유 방식은 내 사이트에 글이 몇 개만 있어도 단기간에 잘하면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지하고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 제휴 방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즘 새로 나온 방법인가 싶겠지만 글을 직접 쓰면서 블로그를 키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는 역시나 그 장벽을 뛰어넘은 이후에는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되기는 쉽지 않고 주변에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없으면 아예 모르거나 잘 도전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을 위해서 AI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는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요즘 AI로 쓴 글이 양산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뉴스 제휴사는 직접 양질의 글을 쓰는 창작자와 제휴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일로 제휴 요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글을 쓰는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 제휴는 담당자가 직접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내 사이트에 볼 게 없는데 꼼수로 제휴 맺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각 회사의 에디터가 선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할 텐데요.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만 된다거나 무조건 긴 글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짧은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볼만한, 클릭하고 읽을 만한 포스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지만 이런 회사들이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글을 쓰는 블로그는 많지 않습니다.
블로그 같은 글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가는 블로거들에게는 여전히 블루오션인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분야로 콘텐츠를 많이 쌓게 되면 내가 공식적인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분야에서 신뢰도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 유입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 내 블로그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면 자동으로 콘텐츠 제휴사에 내 글이 출처 표기와 함께 보통 10분 이내에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 링크를 공유해서 수익을 공유받는 방식의 온라인 부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글을 쓰면 1차적으로 뉴스 사이트에 공유된 내 글이 수익을 공유받으려고 하는 2차적인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부분인데요.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도 뉴스픽 글 링크를 넣는 분들도 많고 네이버 블로거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내 사이트에 영향력이 생기면 여기저기 남의 플랫폼 가서 제 글 좀 봐주세요 하고 스스로 홍보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 글이 널리 공유되고 글 안에 있는 출처 링크나 내부 글 링크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외부 유입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람들은 빨리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하면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이트를 키워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거 제휴된다고 해서 갑자기 수입이 몇 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만큼 이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외부 유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유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누군가의 글은 그냥 쓰기만 해도 여러 사이트에서 가져가고 공유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제발 내 글 좀 와서 봐달라고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고 블로그를 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개인 블로거가 애드센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와 애드센스 광고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거들이 애드센스 수익을 더 많이 받으려면 구글 애드센스에 더 많은 광고주들이 유입되어야 하고 기존의 광고주들이 투자한 광고비 대비 수익이 나서 계속해서 애드센스에 광고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수익이 나야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넣는 유저들도 더 많은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초보들은 그냥 전면 광고를 띄우고 클릭률 높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나만 수익 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드센스 광고주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할까요? 광고주를 위해서 도의적으로 입장을 고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광고를 실수로 클릭하게 만들어서 광고주의 페이지에 유입되는 유저들은 광고주가 원하는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는 유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유입은 됐는데 잠깐 보고 이탈할 때마다 광고비가 계속 나가면 광고주는 이득이 없고 광고비만 날리게 될 텐데요. 당연히 구글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광고에 관심이 없는 유저가 실수로 클릭해서 광고비만 빼먹고 광고주에게 손해가 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유저에게 비정상적으로 취한 수익을 회수하고 심하면 애드센스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애드센스 수익란에 보면 왼쪽에는 예상 수입란이 있고 오른쪽에는 잔고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번 달에 집계된 수익은 말 그대로 예상 수입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애드센스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수로 클릭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간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1일이 되면 이 예상 수입이 잔고로 넘어가는데요. 이 예상 수입이 확정 잔고 수익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애드센스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100였던 수익이 무효 클릭 처리돼서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익을 더 얻으려면 광고주가 내 블로그 글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봐야 나도 더 많은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고단가 광고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고단가 광고라고 해서 클릭만 하면 그냥 바로 한 번에 1달러, 5달러, 10달러를 얻는 게 아닙니다. 보통 CPC, 클릭당 수익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광고 수익 유형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드센스 광고에서 사용되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애드센스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The tracks user actions you've defined after they click your ad. A conversion is any user action you consider valuable. 전환이란 단순히 광고를 클릭해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상품의 구매, 회원가입, 설문조사 참여, 다운로드 등등 광고주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높은 광고 클릭당 수익, CPC를 얻으려면 단순히 대출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내 블로그를 통해 유입된 유저에 의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전환이 많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수익을 공유받는 유형이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설문조사나 보험비 조회처럼 CPA는 유저가 그냥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주의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구경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액션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 광고에서 많은 유형이 어플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 보상을 주는 CPI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단가가 높은 광고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수익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제가 소개한 글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1000만 원짜리 대출이 발생하거나 500만 원짜리 장기 렌트카 계약이 발생하면 저로 인해서 이런 비싼 계약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CPS로 0.1%, 0.2% 수익을 할당받으면 한 번 클릭에 10달러, 20달러 이상의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실수로 고단가 광고를 클릭만 한다고 해서 CPC가 바로 10달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약 단가가 높은 광고는 한 건당 CPS 수익이 크긴 하지만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제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 방에 CPC가 높은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금융이나 렌트카 같이 단가가 높은 분야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나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히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글을 더 쓰지 않아도 내 글이 구글에 상위 노출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비싼 광고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에서 내 글과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수치만 보면 CPC 3달러짜리를 해서 100번만 클릭을 받으면 300달러 되겠네, 꿀이네 생각이 들겠지만 보통 높은 CPC의 수익 인증을 보면 페이지 뷰나 CPC 클릭 횟수 자체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겟팅은 잘 했지만 구매 금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실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비싼 구매 전환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CPA, CPI로 액션을 만들어서 버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블로그 주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왜 CPC가 0.2달러도 어렵고 어떤 날은 0.1달러도 안 될까요? 오늘 0.06달러예요. 지금 CPC 비교를 한 번 클릭에 3달러, 0.3달러로 해서 그렇지 단순히 광고 클릭을 유도만 하는 블로그는 CPC가 0.2달러, 0.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글이 실질적으로 광고주에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CPC가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내 수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광고를 클릭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애드센스와 내 블로그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자신의 블로그를 보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날은 평소와 다르게 한 번 클릭에 5달러, 10달러를 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방문자가 단지 고단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니라 방문자가 실제로 필요한 광고를 눌러서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액션,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추가 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클릭 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평균 CPC가 내려가는 건 아무리 고객 타겟팅을 잘해도 계속해서 높은 금액의 구매 전환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단가 키워드 경쟁을 하진 않기 때문에 CPC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경쟁을 이겨내고 잘 하시는 고수분들도 있지만 CPC가 꼭 높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내 사이트와 내 글이 광고주에게 도움되는 사이트로 구글에게 인식되면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주제로 글을 쌓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강점이 있는 영역과 광고주 이익과의 접점을 잘 찾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광고에 대한 찬양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독자들은 블로그 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쓴 글과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그냥 찬양하는 글을 보면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와 결이 맞는 광고를 다루어야 독자, 광고주, 여러분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블로그 글에 신뢰를 느끼고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6달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전자책이나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올해 1월부터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책에 자세히 적어놓고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하던 방식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6주에서 8주 정도 기간의 과정이고요. 저보다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코딩 면에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문 SEO 회사에서 마케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블로그, 애드센스 실적을 같이 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하는 것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일방적으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는 아닙니다. 매주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직접 글을 쓰시고 1대1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운영하고 싶은 블로그의 방향과 애드센스 수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시작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부터 많은 과제를 드릴 거고요. 주체적으로 블로그를 키워가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드리면서 같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온 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오늘 내가 한 포스팅이 의미 없이 헛짓한 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과정도 기록하고 좀 더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면서 온라인 부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직장인 분들이셔서 카페 이름은 직장인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지금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온라인 부업의 시작은 블로그 글쓰기로 하지만 최종 목표가 블로그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글을 쓰면서 실력을 쌓고 이후에는 책도 써보고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아직 블로그도 힘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전자책, 내가 무슨 유튜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도 써보고 유튜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업을 하다 보면 항상 상승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 과정 모두를 기록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클래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페를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